자, 새로운 2D 도면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2D 도면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standard.idw를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2D 환경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는 먼저 환경에 대한 도면 환경에 대한 세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리본 메뉴 관리 탭에 있는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본 표준 ISO 그리고 뷰 기본 설정 그리고 도면 작업을 하려면은 삼각법에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수에 관련되는 보조 메뉴를 확장시킨 다음에 기본값 ISO를 클릭하시고 단위 같은 경우는 10진 표시키는 우리가 마침표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후행 부분의 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차라는 탭에 들어가서 이 치수를 기입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입력할 때 표시 방법인데 이때 표시 방법을 세 번째 나와 있는 후행 없음, 기호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치수 공차를 입력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되고 요거는 이따가 한번 실제로 공차를 입력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값을 바꿨으니까 저장하고요. 그리고 표면 텍스트, 표면 거칠기를 입력할 때 그에 따른 표면 텍스트 ISO 값을 자, 여기서는 표준 참조가 ISO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GIS1994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지 거칠기에 대한 값들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값을 옵션을 바꾼 다음에 저장하고 저장 및 닫기를 누르면은 이제 도면 작업하기 위한 간략한 기본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도면 시트 1번 밑에 있는 ISO는 도면을 작업하는 하나의 표제란 형식을 나타내는 거고 위쪽에 있는 기본 경계는 도면을 표현하는 테두리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1은 전체 종이에 대한 크기인데 자, 시트 1번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가 시트 편집이라는 환경에 들어가시면 현재 이 시트는 도면 크기가 A3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 크기가 A3인데 사용자가 다른 도면에 대한 크기를 변경할 때는 이 옵션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3는 가로 420에 세로 297이라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체크를 했고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도면화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도면 작업은 그 슬라이더 형상, 우리 앞전에 조립했을 때 썼던 슬라이더 형상을 2D 도면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뷰 배치에 가셔가지고 기준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기준을 실행하시면은 처음에 물어보죠. 어떤 형상을 2D로 만들 거냐 그래서 기존 파일 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슬라이더 이 모양을 2D 제작 도면으로 만들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면 기본적인 뷰 배치가 즉 기준이 되는 뷰가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는 여기서 정면에 대한 방향을 이 방향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옆쪽에 있는 보조 메뉴를 클릭해서 사용자 뷰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hift 휠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뷰 방향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방향을 정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화면을 대충 돌린 다음에 앞쪽에 있는 면을 클릭하면은 그 면이 평평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뷰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다시 해볼까요? 마우스를 뷰 방향으로 보고 싶은 뷰 쪽으로 최대한 돌려놓고 앞쪽에 보이는 면을 클릭하면은 이 면이 바로 정면으로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나는 이렇게 보는 방향을 정면하고 싶다라고 뷰를 잡은 다음에 평행한 면을 선택하면은 이 방향이 정면으로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 뷰 마침을 클릭하면은
정면에 대한 방향이 새롭게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도면에 대한 축척이 현재 1대1로 잡혀 있습니다. 1대1로 잡혔는데도 형상이 좀 작다 싶으면 사용자들은 축척을 좀 크게 하거나 작게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축척 값을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는 뭐 직접으로 해서 이렇게 2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형상보다 크기를 뭐 2배 키우겠다,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때 값을 한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로 축척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정면에 대한 기준 뷰 형상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정면 하나만 클릭을 해서 생성을 했고요. 예. 다음은 이 뷰에 대해서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빨간색 테두리가 뜬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하시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면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면을 가지고 측면도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저면도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뷰를 이용해서 파생되어지는 뷰를 만들 때는, 자, 먼저 우리 기준이었죠. 기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리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파생되어지는 뷰를 만들 때는 투영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투영이라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먼저 기준되는 뷰를 선택합니다. 기준되는 뷰를 클릭해 놓고 클릭한 뷰에 대한 파생되는 뷰를 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클릭,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클릭해 가지고 파생되어지는 뷰 방향 쪽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뷰 쪽으로 도면 자체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갖다 대고 빨간색 테두리가 떴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쪽으로 뷰를 재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갖다 대고 빨간색 테두리가 떴을 때 해당되는 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은선 표시, 은선 제거, 그리고 음영 처리까지 같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음영 처리를 한 상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은 얘네들에 대해서 중심선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탭에 가셔가지고 중심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순서는 여기서는 제가 2등분선, 자, 2등분선을 실행해서 2등분선은 위쪽에 있는 선과 아래쪽에 있는 선 사이 중간에 중심선을 만들어라, 이렇게 2등분선을 실행했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중심선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키보드 ESC를 눌러서 중심선 기능을 종료시키고 방금 작업했던 중심선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2등분선이 아닌 중심선으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심선에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하면은 중심선이 생성되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중심 표식 해가지고 원이나 호를 클릭하면 선택한 원이나 호 중간에 중심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하나의 원이 존재하니까 이 원을 클릭해서 중심선 기능을 표현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뷰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그릴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중심선, 자, 중심선이라는 기능으로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작성을 해서 중심선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도면 작업할 때 이와 같이 원래 숨은 선들이 다 같이 표현되는 게 정상이지만 숨은 선이 표현됐을 때 도면이 많이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해당되는 뷰, 그래서 중심선 기능을 ESC 버튼을 두세 번 눌러서 종료시킨 다음에 해당되는 뷰에서 빨간색 테두리 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놓고 기준하고의 연관성을 풀어주거든요. 체크를 풀어서
기준하고에 대한 연관성을 해제시킨 다음에 은선을 제거해라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도면이 좀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측면에 있는 이 숨은 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빨간색 테두리가 떴을 때 더블 클릭 그리고 기준하고의 연관성을 해제시킨 다음에 은선 제거에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은선이 제거되면서 원래 은선이 들어가면은 복잡해 보이니까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 도면을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여기 정면에 보면은 나사구멍이 있는데 이 나사구멍을 우리가 이제 부분 단면을 처리해서 앞전 시간에 했던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기능 가지고 부분 단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을 처리하려면 뷰 배치 탭에 먼저 가서 부분 단면을 이룰 2D 도면, 2D 뷰죠. 부분 단면을 만들 뷰를 먼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놓고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분 단면이 만들어질 경계선들을 바운더리를 그릴 건데 그 바운더리는 예를 들어서 저는 스플라인 보강 기능으로 클릭하시면서 자유공면을 이렇게 경계선이라 그러죠. 경계선을 만들 바깥쪽 테두리를 작업을 했고요.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예, 스케치 마무리를 이용해서 스케치 기능을 빠져나갑니다. 자, 방금 작업한 이 스플라인 안쪽으로 부분 단면 처리를 할 거니까 그때 쓰는 기능은 브레이크 아웃. 자,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은 자, 부분 단면이 들어갈 뷰를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분 단면이 들어갈 뷰를 클릭을 해주면은 브레이크 아웃에 대한 깊이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때 깊이는 우리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브레이크 아웃을 표현한 이유는 안쪽에 있는 나사구멍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사구멍은 현재 우측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뷰를 수직 방향으로 우측 방향으로 쭉 뽑았을 때 그에 해당되는 사분점 지점이거든요. 자, 사분점 지점은 여기 점이나 여기 점 또는 이 점을 클릭해서 우리가 깊이 값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방향에 해당되는 사분점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점까지 부분 단면이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여기서는 승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자, 그 부분 단면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중심선에 대한 위치가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이 위치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승인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에 스플라인과 관련되는 부분 단면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부분 단면에 대한 경계선을 좀 바꿔볼까요? 자, 지금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부분 단면에 대한 경계선을 약간 위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뷰에서 아래쪽에 쭉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해당되는 뷰가 검색기 쪽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체크가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브레이크 아웃의 메뉴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 스케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에 대한 경계선을 이 보관에 관련되는 위치를 마우스로 옮겨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너무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게끔 스플라인 보관점들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편집이 되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 선들이 다시 재정렬되면서 편집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얘네들에 대해서 도면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 기입은 주석입니까? 이렇게 도면을 배치하신 다음에 주석 탭에 가서 치수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치수 기능을 실행하고요. 자, 먼저 사용자는 선택하는 선부터 선택하는 선까지 요거에 대한 길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 창이 나타나면은 확인 버튼을 누를 겁니다. 다음은 전체 길이입니까? 전체 길이 위쪽 선부터 아래쪽 선까지 전체 길이 치수를 입력할 건데 자, 클릭을 했고요. 이때는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값을 표현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들어가는 정밀도 및 공차를 표시한 다음에 이때 공차값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기본, 참조, 대칭. 자, 대칭되는 값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대칭되게끔 그때 공차값은 0.02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차 기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오른쪽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치수 기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나사 표시, 나사부에 관련되는 표시인데 바깥쪽 선부터 바깥쪽 선까지 나사에 대한 길이 값을 입력할 겁니다. 자,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나사기 때문에 앞쪽에 나사에 관련되는 기호가 들어갈 겁니다. 텍스트에서 깜빡깜빡하는 마우스 커서를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나사에 대한 기호 대문자 M을 주고요. 그리고 커서를 다시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곱하기 1, 즉 나사에 대한 피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피치까지 확인했고요. 다음은 치수 기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선, 위쪽 선부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까지 전체 길이 값을 입력을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끼워 맞춤 공차, 공차를 주기 위해서 뒤쪽 부분의 편집창에서 공차를 G6으로 이렇게 공차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공차 기호까지 표현했고요. 다음은 안쪽입니까? 안쪽에 이렇게 원이 들어가니까 이 원, 원을 클릭하고 치수를 바깥쪽으로 빼서 클릭을 하는데 지금 이 원 같은 경우는 원래 파이라는 지름값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을 클릭하니까 반지름 기호로 표시되거든요. 이때는 치수를 배치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을 반지름이 아닌 지름으로 해라. 그래서 지름 기호를 딱 클릭하면은 기호가 지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름 치수까지 입력되면서 편집창에서는 확인 버튼으로 창을 닫았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치수까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까지 이 선에 대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는데 이때는 플러스에 대한 공차값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치수를 입력할 때 정밀도 및 공차 부분에서 치수는 우리가 대칭이 아닌 편차 기호를 줄 겁니다. 편차에서 상한 공차, 여기서 편차 부분에서는 플러스 공차를 예를 들어서 0.05, 아래쪽 부분에도 공차값을 0.05를 주는데 이때는 마이너스가 아닌 클릭을 해서 플러스 값으로 지금 0.02 할까요? 자,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플러스에 대한 공차, 플러스에 대한 공차를 동시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공차 표시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은 우측면도. 우측에 있는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위쪽에 있는 선부터 중심까지,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입니까? 이 선입니까? 여기 선까지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치수 값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수를 기입할 건데 이때 치수는 왼쪽에 있는 치수와 동일하니까 텍스트에서 마우스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놓고 갈로 표시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놓고 갈로 표시하고 커서를 뒤로 보낸 다음에 G6라는 끼워 맞춤 공차와 갈로를 닫았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공차 표시했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위쪽 선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치수를 한 번 더 기입을 하고 편집창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선까지에 대한 치수를 밑에다가 넣을 건데 클릭, 이때도 다른 쪽에 끼워 맞춤 되는 부분이니까 끼워 맞춤 공차 G6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치수 기입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배면도에 나와 있는 측면도입니까? 측면도도 같은 방법으로 선과 선을 선택하고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어차피 얘는 측면도에서 치수를 기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갈로 치수를 입력하고 뒤쪽에 G6 끼워 맞춘 공차 놓고 갈로를 닫으면서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자, 위쪽 부분도 한번 동일하게 같은 작업을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선부터 선택하는 선까지 치수를 배치를 할 거고요. 이때 이 치수는 그냥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밀도 공차 부분에서 편차인데 플러스는 값이 0.05가 되고요. 아래쪽 부분도 마이너스가 아닌 클릭을 해서 플러스 공차를 주는데 여기는 0.0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 가서 얘는 전체적으로 갈로가 들어가나요? 예, 바깥쪽 양쪽에 갈로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공차에 대한 부분까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부분에서 기호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기호 부분에서요. 기호 부분에서 표현을 할 그 데이텀 기준 식별자에 대한 기호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텀 기호를 넣어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텀 기호가 들어갈 첫 번째 화살표나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데이텀 기호가 들어갈 두 번째 아래쪽으로 선을 클릭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기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값을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2 이렇게 2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기준 식별자가 들어갔는데 원래 이 기준 식별자는 오른쪽으로 꺾이면 안 될 겁니다. 해서 마우스 ESC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고 얘를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마우스를 이쪽 포인트를 마우스로 끌게 해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다시 재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공차 기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 기호에서 먼저 위쪽에 위에 들어가는 공차 기호 어떤 거냐면은 형상 공차를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즉 아래쪽에 표현한 이 선과 기준이 되는 바닥면과 제가 선택하는 이 부분 그래서 화살표가 들어갈 포인트를 클릭하고 다시 볼까요? ESC 누른 다음에 형상 공차 넣습니다. 화살표가 입력된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수직 방향으로 뺍니다.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수평 방향으로 조금만 옮겨 놓고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계속을 누른 다음에 이때 공차 값은 직각이 아닌 평행도가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공차 기호 입력하고 그에 따라서 기준되는 데이텀 기호를 입력을 하면은 기준 형상 공차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쪽 여기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닥 부분이 이니까 제가 클릭한 화살표가 있는 끝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수평 방향으로 옮긴 다음에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을 눌러가지고 이때는 평행도가 아닌 직각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차 값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텀 기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이 기하 공차도 표현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윗부분도 같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쪽 여기도 화살표 끝부분에 클릭하고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수평 방향으로 마우스를 조금 빼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속 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아래쪽에 계속 이렇게 값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값들은 현재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값들을 지울 때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공차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값들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여기서 값을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뒷부분을 딜리트로 지우고 여기도 딜리트로 지우고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으로 선택하면은 아래쪽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극에 따른 공차값 지금은 평행이라는 공차에서 공차값을 입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준되는 부분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또 데이텀 기호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이번에는 자, 아래쪽 부분에도 동일하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화살표가 있는 위치를 클릭하고 수평 방향으로 빼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을 눌렀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직각도로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공차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텀 기호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텀 기호까지 표현했고요. 자, 키보드 ESC를 눌렀습니다. 자, 데이텀 기호를 한 번 더, 데이텀 식별자를 한 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데이텀 기호가 있는 형상 위에서 클릭하고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때 값을 뭐 예를 들어서 뭐 G값 할까요? 이렇게 G라는 기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이 측면 부분이 다시 기준이 잡힌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ESC를 누르고 기능을 종료한 다음에 이 끝점, 이 끝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수직 방향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키보드 ESC. 그러면은 측면을 기준 면을 잡아서 또 다른 데이텀 기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 그때 또 다른 데이텀 기호를 이번에는 측면 쪽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상 공차 기능을 이용해서 그죠? 화살표를 클릭하고 수평 방향으로 다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을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직각도입니다. 그에 따른 공차값 넣어주고 그에 따라서 기준되는 기준 식별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대략적인 공차값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표면 거칠기 값을 입력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앞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곡면 기능이 표면 거칠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들어갈 보조선을 클릭하고 거칠기가 들어갈 방향 쪽으로 마우스를 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이때는 재질 제거가 요구되지 않음으로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요구됨으로 하시고 그에 따른 공차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거칠기 공차가 들어갔고요. 이번 아래쪽입니까? 자, 아래쪽에도 선을 클릭하고 거칠기가 들어갈 방향 쪽으로 마우스를 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거기에 따라서 공차값 거칠기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 확인.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에 해당되는 선을 클릭하고 방향 쪽으로 마우스 옮긴 다음에 오른쪽 버튼 계속 이때 공차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누르면 그 마우스를 옮긴 방향 쪽으로 거칠기 값이 표현되고요. 안쪽 부분도 똑같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갈 방향 쪽으로 마우스 옮겨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그리고 그에 따른 공차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 부분도 좀 정밀한 부분이니까 클릭하고 밑으로 옮겨놓고 오른쪽 버튼 계속 그리고 공차값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그 거칠기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값들을 쭉 입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측면 부분도 같이 해볼까요? 측면 선택하고 왼쪽으로 빼서 오른쪽 버튼 계속 이때 거칠기 값을 입력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측면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사용자가 원하는 거칠기 값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마지막에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해당되는 부품에 대해서 2D 도면까지 이렇게 완성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모델링 그리고 조립 그리고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도면화 작업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